네, 손수 변호사입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저지른 10개의 잘못, 변호사의 시선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는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다뤄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중에 틀린 게 적지 않아요. 이 영상만 보면 이 사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선을 너무 넓게 잡았다. 그래서 1심에만 8년이나 걸렸다. 박주원 양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당한 괴롭힘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2015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1년 후인 2016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인 어머니가 최근에 이런 글을 썼어요. 다른 변호사들은 다 난색을 표했는데 권 변호사만 해보겠다고 해서 맡겼다고 한 거죠.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만 8년 걸렸습니다. 작년 2월 17일에 1심 판결 선고됐거든요. 부모 4명에 대한 손은 중간에 취하했고요. 남은 게 34명의 피고였습니다. 그 중에 33명에게 패소했고 한 학생의 아빠인 이모 씨에게만 이겼어요. 그런데 그 피고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즉 자백간주로 이겼습니다. 형사소송에서만 자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이것도 자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진 거지만 이렇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최초의 피고는 무려 38명이었습니다. 서울시 학교법인 회당학원, 진성여중 교장, 학생부장, 교장, 학교법인 구감학원, 은광여고 교장, 교감, 인선부장, 교사, 또 하학생의 부모들이었는데 너무 많이 잡았어요. 왜 1심에서 8년이나 걸렸나? 사건이 복잡해서? 일부러 누군가 시간을 끌어서? 그것보다 피고가 너무 많아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몰랐어요. 그래서 확인 절차 거쳐서 우편으로 통지하고 연락하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첫 재판 열린 게 2019년 7월입니다. 즉 3년이나 걸려서 처음으로 재판을 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의뢰인은 정확하고 유리한 결론을 원하지만 빠른 해결도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너무 넓히고 시간을 오래 걸리도록 한 것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반드시 이렇게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변호사의 임무거든요. 그렇다 보니 패소 후에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한 소송 비용 부담까지 함께 지게 된 거죠. 다음 두 번째 잘못, 증인신문을 비롯해서 1심 소송 수행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의문입니다. 주원 양이 생전에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놨거든요. 그래서 유족은 그 친구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법원은 그 친구를 증인으로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가지고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도 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재판도 여러 번 나가지 않은 변호사가 과연 열심히 했을까? 일단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잘못. 1심 절차에서도 2번이나 출석을 안 했고요. 그래서 소송이 거기서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법 규정을 봐야 됩니다. 2번 쌍불이면 1심에서 소취하 간주가 돼요. 항소심에서는 항소취하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20일에 첫 번째 쌍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원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도 안 나오고 피고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3일에 두 번째 쌍불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한 달 안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다시 잡히면은 출석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2021년 10월 20일에 권 변호사가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잡힌 날짜에 출석을 해서 겨우겨우 절차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고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렇게 2번 재판 안 나가는 거는 보기 힘든 일입니다. 본인이 못 나갈 사정이 있었다면은 그 법무법인에 다른 변호사가 나갈 수도 있어요. 애초에 로펌이면 여러 명의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별산제 로펌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다 하는 상이라면 못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또 복대리가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돈을 줘서라도 부탁을 한 다음에 대신 출석하게 하고 절차를 진행시켜서 다음 재판 이어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거조차 안 한 거거든요. 그냥 방치했거나 깜빡 잊었거나 알고도 안 나갔거나 무슨 엄청난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아무튼 이해가 안 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못, 항소 이유서도 제때 안 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한 명한테만 자백간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의 피고 E씨,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으로 온 거예요. 권경의 변호사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그렇다면은 항소했으니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1심에서 졌으니까 몇 배로 노력해야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때에 안 낸 거죠. 심지어 2심 첫 번째 재판 때도 안 냈어요. 그리고 또 출석도 안 했습니다. 법원이 권 변호사에게 빨리 제출하라고 2번이나 독촉을 했거든요. 재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12일에서야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두 번째 재판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재판에도 안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인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일부러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 최대한 늦게 내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을 늦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5번째 잘못. 2심에서 3번이나 불출석해서 항소 취하 간주됐다. 작년 9월 22일에 첫 번째 변론기일 안 나갔고요. 10월 13일 두 번째도 안 나갔고요. 1심처럼 2번 안 나간 다음에 기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힌 재판에 출석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1심은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절차를 살려나갔습니다만 항소심 2심 때는 그때 또 안 나갔어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2심에서 3번이나 안 나가서 항소 취하 간주되면서 대부분의 사건이 그 즉시 끝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3번째 안 나가면은 정말 큰일 난다는 거를 변호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안 나갔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권 변호사가 변명을 내놨어요. 첫 번째, 2심 첫 기일에는 가다가 쓰러졌다. 그럴 수 있죠. 아프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평소에 활발하던 SNS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그때 다른 사건은 열심히 수행했나?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출석에 대해서는 판사가 잘못 알려줘가지고 수첩에 잘못 적어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재판에 출석을 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날짜를 정하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혹시 안 되면 좀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변호사가 기록봉투 겉면 또는 뭐 태블릿, 휴대전화, 노트북 등등에 다 입력을 해놓죠. 그런데 출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1, 2심 모두 전자소송입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지면요 통보가 돼요. 진행 상황을 보면 권 변호사가 그러한 통지를 다 받았어요. 확인을 했어요. 통지를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지가 잘못됐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개인 핸드폰으로, 변호사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줍니다. 또 이메일도 보내줍니다. 확인하라고. 게다가 법무법인의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변호사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일이고 챙겨야 되지만 대단히 의문입니다. 자, 다음 3번째 또 안 나갔잖아요. 재판 잡아주세요라고 해서 살린 절차에 또 안 나갔다는 거 정말 충격인데, 이때는 담당 직원이 회사를 그만둬서 몰랐다는 건데요. 변호사가 모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이것조차 몰랐다면은 더 강한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SNS에 글을 씁니까? 자기 사건도 아닌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 분석을 합니까? 제대로 의무 다하지 않아서 사건 다 망쳐놓고 뒤늦게 감당 안 되니까 그냥 도피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 보니 내통설까지 나옵니다. 상대방과 서로 짜고 일부러 재판 안 나가서 끝낸 거다, 덮은 거다, 조작한 거다 라는 주장인데요.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죠. 한 대형로펌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서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들이 3번이나 모두 우연히 불출석한 거는 이상한 일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소송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거든요.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불출석이고요. 출석은 했지만 변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원고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 측 변호사는 그러면 저희도 진행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뭔가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건 원고거든요. 따라서 원고가 안 나오면 피고는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게 바로 쌍불입니다. 즉 양쪽 변호사가 전부 다 싹 다 아예 법원에 안 나온 게 아니라 권 변호사는 안 나왔고 피고 변호사들은 나왔지만, 즉 준비해가지고 나왔지만 원고가 안 나오니까 그럼 저희도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되고요. 내통에서 짜고 일부러 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냥 권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6번째, 상고도 안 했습니다. 자, 거의 다 항소 취하 간주되고 1심에서 이겼던 한 명 사건도 2심에서 바뀌었잖아요, 패소로. 그런데 그 패소에 대해서 상고할 수는 있었어요. 물론 상고한다고 해서 결과가 다시 바뀌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거거든요. 2022년 11월 24일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요. 11월 29일에 판결문이 도달됐습니다. 즉 권경의 변호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면 자동 송달이 되는데 이거 날짜를 보면은요,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겁니다. 7번째 잘못.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서면 작성하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방이 펼쳐지는데 주로 서면을 제출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서면을 받으면 우리 의뢰인에게 전달해주고 내가 작성하고 싶은 서면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논의하고 확인받은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뭔가를 받으면 최대한 곧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판결 선고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절차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말해주지 않았고요. 조치도 안 했습니다. 5개월 동안 숨겼거든요. 연락 오면 피했어요. 또 실수든 뭐든 어쨌든 재판에 안 나갔으면 또는 못 나갔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논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받았으면서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 8번째 잘못. 돈 받고 한 사건인데 불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결국 망쳐버린 거죠.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혹시 착수금 받지 않고 공익소송 차원에서 무료로 봉사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무료로 맡았다고 해도 이렇게 망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1심에서 착수금 440 받았습니다. 또 1심에서 패소하면서 이거 의혹을 잃었나? 그래서 추가로 돈 받지 않고 2심은 그냥 무료로 해주게 됐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충 한 건가? 물론 그것도 이해 안 되고 잘못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2심에서도 착수금 550 받았거든요. 오히려 1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엉망으로 했다? 욕먹었어 합니다. 9번째 잘못. 항의를 받으니까 변명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의뢰인을 농락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도 답답하니까 만나자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뒤로 미룬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렵게 만났는데 그제서야 소송이 이미 다 끝나버렸다고 뒤늦게 실토를 한 거죠. 참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이 어떤 소송인데요. 그래서 SNS에 공개 사과하라고 했더니 거부했습니다. 나 그렇게 하면은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 라고 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돈 문제가 남는 거죠. 받은 수임료 돌려주겠다. 이걸로 끝내자. 라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사건을 다 망쳐놨는데. 그러자 권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떤 기관에 이력서를 낼 건데 내가 돈을 벌어야 손해배상을 할 거 아니냐. 이게 지금은 돈이 없다는 취지,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바로 큰 돈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화가 나게 하는 말을 했다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면 될지도 모른다. 이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심 얘기도 해요. 재심하면 된다고?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정확한 말을 해서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될수록 책임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행동은요. 일방적인 각서의 제공인데요. 물론 양측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만 3년에 걸쳐서 총 9천만 원 갚겠다. 9천만 원이라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3년도 중요합니다. 혹시 이게 징계 시효를 넘기기 위한 전략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변호사법 98조의 6에 징계 청구의 시효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즉 3년 동안 나눠서 돈 줄 테니까 일단 기다려라.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3년이 넘어버리면 징계를 못합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한 작전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잘못. 정치인인가 변호사인가. 그동안 정치 관련 발언도 세게 하고 책도 쓰고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일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욕먹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기 본업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특정 진영만 콕 집어서 비판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마구잡이로 다 공격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누구를 비난하는가. 의뢰인이 받은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돈 받은 사건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정치 발언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사실 주변에 정치권 기웃거리느라고 본업 제대로 안 하는 또는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친 2심 사건 수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치를 할 거면 정치를 하고 송무할 거면 송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둘 다 하려고 욕심냈다가 결국은 둘 다 망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얼굴이 알려지면 더더욱 본업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진 변호사들은 도움받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몇 배로 욕먹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겸손하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정신 바짝 차리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경의 변호사가 저지른 10가지 잘못을 짚어봤고요. 지금이라도 앞에 나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애초 계획은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대체 권 변호사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가, 비슷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권 변호사의 심리를 추측해보고 배경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요. 또한 세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되느냐, 손해배상이든 형사처벌이든 징계든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심 가능성은 어떤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두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